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조금 숨이 차더라도 참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운동을 하고 나면 개운하기보다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의사로서 한 가지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이후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중 돌연사의 상당수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너무 믿어서 생깁니다. 병이 있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몰아붙이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운동을 다시 정의하면 당신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남은 삶의 시간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77세 남성,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빠르게 걷고 언덕도 오르고 땀이 나야 운동 같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운동만 하고 오면 심장이 답답해요. 검사를 해보니 심장 근육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고 혈관의 탄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 신호를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새 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70년 이상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인 심장은 예전처럼 급가속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라는 배관은 단단해져 충격에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운동의 양이 아니라 운동의 기준이 젊을 때에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 저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섭게 겁주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99%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운동이 독이 되는 순간, 그 아주 미묘한 경계를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 경계만 알아도 운동은 다시 약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운동은 심장을 살리고 왜 어떤 순간부터 운동이 혈관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딱 한 가지 기준만으로 안전한 운동인지 위험한 운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는, 하지만 대부분이 무시하는 늙은 몸의 착각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조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예전이랑 비슷해.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말 속에 가장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신경의 반응 속도는 느려지며 무엇보다 심장과 혈관의 여유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갑자기 속도를 올려도 몸이 알아서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한계에 닿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에 빠집니다. 숨이 차야 운동이지 편하면 운동이 아니지 않나요? 이 생각이 바로 노인 운동을 도구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숨이 찬다는 것은 심장이 이미 산소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훈련 효과였던 반응이 지금은 위험 신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심장 박출량은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처럼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땀이 날 때까지 버티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빨리 뛰려고 하지만 혈관은 그 요구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마치 좁아진 도로에 갑자기 많은 차가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체가 생기고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만 하면 어지럽고 잠깐 쉬면 괜찮아져요.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운동을 더 해야 적응하겠지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는 적응보다 손상이 먼저 찾아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이는 노인은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과한 운동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두 말 모두 틀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몸의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기준으로 노인의 운동을 판단하면 거의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동 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느낌. 예전보다 회복이 늦어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는 느낌. 이것은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몸의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몸을 몰아붙이고 계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변한 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곳, 바로 심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운동 중에 나타나는 심장의 신호는 조금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숨은 쉬어지는데 뭔가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불편함. 혹은 운동을 멈춘 뒤에도 심장이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는 느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심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75세 이후의 심장은 젊을 때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심장 근육은 점점 두꺼워지고 그만큼 탄력은 떨어집니다. 이는 병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심장이 갑작스러운 박동 증가를 견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리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조금만 더를 반복하면 심장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심근허혈의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합니다.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심장 문제는 항상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일수록 전형적인 흉통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함, 메스꺼움, 이유 없는 피로감, 식은땀 같은 아주 애매한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80세 여성분이었는데 매일 공원에서 빠르게 걷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걷다 말고 벤치에 잠깐 앉았는데 앉아있으니 괜찮아지더라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스스로 속도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중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 정말 좋은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문제는 쉬면 괜찮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을 지나치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숨참은 괜찮다는 쪽과 노인에게 숨참은 이미 위험이라는 쪽입니다. 최근의 연구와 임상 경험은 점점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인의 심장은 훈련으로 강해지기보다는 과부하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도 조용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너무 가혹한가? 다음 장에서는 심장만큼이나 쉽게 망가지는 또 하나의 부위, 바로 무릎과 혈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부터 운동이 도구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운동을 하다 가장 먼저 불평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허리나 종아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무릎과 혈관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두 곳의 경고가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며 그냥 넘긴다는 점입니다. 무릎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의 무릎 관절은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른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리막길 걷기를 반복하면 무릎에는 체중의 3배에서 많게는 4배에 달하는 압력이 실립니다. 젊은 무릎이라면 견딜 수 있었던 자극이 지금은 누적 손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픈 건 참고해야죠. 그래야 단련되죠. 하지만 무릎 관절에는 단련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은 단련될 수 있지만 관절 연골은 한 번 닳기 시작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 걷는 행동은 사실상 마모를 가속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혈관입니다. 운동 중 다리가 당기거나 묵직해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들 때 많은 분들이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다가 멈추면 통증이 줄고 다시 걸으면 아파지는 패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말초 동맥 질환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운동할 때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척추나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멈춰도 계속 아프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는 혈관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신호는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심장과 뇌의 혈관도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걷는 게 혈관에 좋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통증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걷는 것은 혈관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운동을 하며 무릎과 다리의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신호를 덮어두고 계신가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이 도구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이 도구로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쓰러지거나 갑자기 큰 통증이 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서서히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99%의 어르신들이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참는 순간입니다. 숨이 조금 가쁘지만 괜찮다고 넘길 때, 다리가 묵직하지만 한 바퀴만 더 돌자고 마음먹을 때, 가슴이 답답해도 운동 효과겠지라고 해석할 때, 바로 그때 운동은 약에서 도구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의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산소를 더 보내지 못하고 혈관은 확장될 여력이 없으며 근육과 관절은 이미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스트레스는 회복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손상을 남기는 과부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참고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젊은 시절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노화된 조직은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는 통증이라도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미세 손상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중 사고의 상당수는 처음 10분이나 마지막 10분에 발생합니다. 몸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지쳤는데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끝이니까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는 심장 박동도, 혈압도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됩니다. 노인은 한계까지 가봐야 체력이 는다는 주장과 한계 전에 멈춰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최근 고령층 연구에서는 후자의 근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체력은 한계를 넘어서서 늘기보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유지될 때 가장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에게 좋은 운동은 끝나고 나서 몸이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 이유 없는 피로, 답답함, 통증이 남는다면 그 운동은 이미 당신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잠시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운동을 마친 뒤 숨이 편안하게 돌아오나요? 아니면 한참 동안 몸이 가라앉지 않나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 바로 대화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도 운동은 다시 안전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운동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대화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짧은 문장이 아니라 평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날씨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고, 숨을 고르지 않아도 말이 이어진다면 그 운동은 지금 당신의 몸에 맞는 강도입니다. 반대로 말을 하다 숨이 끊기고 문장이 짧아지고 대답이 귀찮아진다면 이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럼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강도가 바로 심장과 혈관을 가장 안전하게 자극하는 영역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심장은 리듬을 유지하며 혈관도 서서히 반응할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흡 방식입니다. 노인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고무밴드를 당길 때, 물건을 들 때 숨을 멈추는 순간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실제로 이 짧은 순간에 혈압이 200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줄 때는 반드시 입으로 내쉽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출혈과 심장 부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 테스트를 두고 의견이 갈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다는 의견과 고령층에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에는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의 몸 상태는 날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계 수치보다 그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 마음에 담아두시거나 함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한 강도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몸에 남는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운동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같은 시간, 같은 방식, 같은 순서로 몸을 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75세 이후의 몸에는 운동의 종류보다 운동의 순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노인 운동의 목표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 몸의 엔진을 보호하면서 하루를 버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 운동은 단련이 아니라 정비라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차가운 엔진을 바로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고 허리를 살짝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몸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5분이 하루의 혈압 변동과 어지럼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은 주행입니다. 주행이라고 해서 빠르게 걷거나 오래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평한 길에서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20, 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처럼 충격이 적은 곳이 좋습니다. 언덕이나 내리막은 이 단계에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정비입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고무밴드를 당기거나 가벼운 팔등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리입니다. 하루의 끝에는 몸에 남은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서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앉아 천천히 호흡하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동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눈에 띄는 근육이나 기록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음 날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하루를 망치지 않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무리한 하루는 회복에 며칠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통증이 보내는 두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운동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의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하면 다 좀 아프지 라며 통증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위험의 시작이 됩니다. 먼저 비교적 덜 위험한 통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척추나 신경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신경이 눌리지만 자세를 바꾸면 공간이 생기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동 강도와 자세를 조절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얼굴에 통증이 있습니다. 걷다가 멈췄는데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저릿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 중 필요한 혈액이 다리로 충분히 가지 못해 생기는 통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관 통증은 참고 넘길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될수록 악화됩니다. 다리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것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경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조금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혈관 통증의 특징입니다. 쉬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혈류 요구가 줄어든 것뿐입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반복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이어가면 운동은 혈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증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통증을 넘어서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증은 넘을 대상이 아니라 해석해야 할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자세를 바꾸면 사라지나요? 아니면 멈춰도 계속 남아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오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내용은 운동을 줄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다시 제대로 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운동이 도구로 바뀌는 순간은 쓰러질 때가 아니라 참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괜찮다고 넘길 때, 통증이 있는데도 한 번만 더 하자고 마음먹을 때, 바로 그때 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가능한 강도에서 멈추고 호흡을 내쉬며 몸의 신호를 존중할 때 운동은 다시 약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덜 다친 사람입니다. 한 번의 무리한 운동은 몇 주, 때로는 몇 달의 회복 시간을 앗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약해지고 자신감은 줄어들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령기에 가장 피해야 할 악순환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얼마나 할까를 정하기 전에 어디서 멈출까를 먼저 정해보십시오. 숨이 가빠지기 전, 통증이 시작되기 전, 대화가 끊기기 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심장과 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잘못해온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몸이 이미 망가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오늘부터 방향만 바꿔도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 좋은 날, 숨차지 않게 천천히 걷고 있는 당신의 모습. 옆에는 손을 잡은 손주가 있고 당신은 대화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운동의 기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작은 약속을 남겨주세요. 내일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하루 첫 걸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조용히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 이야기를 함께 듣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않는 하루, 안전한 움직임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